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가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방식, 이 장례 문화에 불고 있는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500만 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2026년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3일장 장례식의 평균 비용입니다. 사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마주하기엔 정말 상당한 경제적 압박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밤새도록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수백 명의 식사를 챙기고 그 정신없는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정작 유가족에게 남는 건 뭘까요? 바로 이런 감정적, 육체적 부담에 대한 고민에서 새로운 대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장례 문화에는 아주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형식보다는 더 의미 있고 또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고인을 온전히 추억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이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장례식이 우리 집안의 어떤 사회적 관계나 체면을 보여주는 대규모 행사 같은 성격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오롯이 가족들이 서로를 보듬고 슬픔을 나누면서 고인을 기억하는 아주 차분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화적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무빈소 장례와 가족장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좀 생소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둘이 정확히 뭘 의미하고 또 뭐가 다른지 지금부터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이 두 가지 새로운 장례 방식은요, 둘 다 규모가 작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조문객을 대하는 방식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그 차이가 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무빈소 장례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예요. 빈소가 없을 무, 그러니까 조문객을 맞이하기 위한 그 공간, 빈소 자체를 아예 차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조문 절차를 생략하고 입관식이나 발인 같은 핵심적인 의식에만 직계 가족들이 집중하는 거죠.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쓸 필요 없이 온전히 고인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족장은 작은 규모로 빈소를 마련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직장 동료나 그냥 아는 지인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가족과 고인과 생전에 각별했던 소수의 친구들만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조용하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작고 조용한 장례식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그 강력한 이유들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뭐니 해도 현실적인 경제적 압박. 둘째,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 같은 우리 사회 구조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가치관 자체가 변했다는 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일반 장례가 평균 1,500만 원을 훌쩍 넘는 반면에 빈소를 작게 차리는 가족장은 한 600에서 800만 원 선. 그리고 조문객 접객과 빈소 비용이 아예 없는 무빈소 장례는 200에서 300만 원 선에서도 가능합니다. 비용 부담이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더 이상 소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도 채 안 됐던 무빈소 장례 비율이 최근에는 전체 장례의 약 20%까지 급증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의 속도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분주한 허례허식보다는 가족끼리 고인을 온전히 추억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장례식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또 가족들은 뭘 고려해야 할까요? 전문가와 상담하듯이 아주 실용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장례 기간도 더 짧아지는 건가 하고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돌아가신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례 절차는 간소화되더라도 전체 기간은 전통적인 장례와 마찬가지로 보통 3일장으로 치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제 장례 지도사들이 조언하는 핵심 사항들인데요. 첫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 사이에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조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정중하게 알릴지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 후에 고인을 모실 장소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알릴 때 혼란이나 서운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과 함께 조용히 치르고자 합니다.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와 같이 명확하고 정중한 표현으로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가족의 뜻을 분명히 전달해서 오해를 줄이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실질적인 정보들이 결국 우리 사회가 작별이라는 걸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깊이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장례 절차를 간소화하는 건 무언가를 그냥 빼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고인을 기리고 남은 가족을 위로하는 그 본질에 더욱 깊이 집중하는 과정인 거죠. 이 조용한 시간은 가족에게 더 큰 자유를 줍니다.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함께 듣거나 각자 쓴 편지를 낭독하는 것처럼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가족만의 추모의 순간을 만들면서 더 의미 있고 깊은 기억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둡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장례의 형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 자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마지막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오늘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